이재명 대통령. 무려 이재명 대통령. 기어코 이 말로 이재명을 칭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성남시장을 했던 시절부터 계속해서 그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그의 각종 문제를 기록하고 비판하며 여러 자료를 만들어왔고 이재명이라는 포퓰리스트의 위험성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해왔죠. 6년 전 유튜브를 시작하고 가장 먼저 올린 영상 중 하나도 바로 이 이재명 비망록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그 특유의 무시무시한 행동력과 추진력 그리고 권력을 향한 강한 야심으로 기어코 그 자리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바야흐로 이재명 시대입니다. 경제부터 시작해서 외교, 안보, 정치, 사회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제를 떠안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은 좌편향된 각종 사입 이데올로기와 포퓰리즘으로 이런 문제들을 급속도로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이미 적신호가 켜져 있는데 이에 치명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재명의 각종 정책들과 생각들. 이에 대한 지적은 앞으로도 꾸준히 또 끊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이 추락하는 걸 막는다는 일념으로요. 이재명 시대, 그 시작에 올리는 첫 영상. 이번 영상에서는 이재명 치하에서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논하려고 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강조해온 자유주의자로서 제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제. 당장 눈앞에 닥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우리 모두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문제. 이에 대해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문제는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집권 세력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먼저 한 가지 짚을 게 있는데요. 국힘이 예뻐서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그간 국민의힘과 관련 정치인들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고 그 어떤 정치 철학과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채 그저 민주당과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 양당 구도 진영 논리에 기생하며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이 정당에 대해서 질타해왔습니다. 문제는 이재명의 계획대로라면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쇄신하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정당 하나 없애겠다는 차원의 움직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지형과 구도를 이재명의 뜻대로 아예 뜯어 고쳐버리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움직임입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드디어 정권 교체의 기회를 잡은 이재명과 민주당은 곧바로 정당 해산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고 주장해왔죠. 내란 공범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윤석열이라는 개인이 저지른 잘못을 정당, 나아가 진영 전체로 확대시키려는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은 이런 계획에 따라 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당법 개정안을 통해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이 즉시 정당 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죠. 정권을 잡은 이재명 세력이 정말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성공한다면 이는 자신들에게 제동을 걸 수 있는 제1야당, 정치적 반대 세력을 없애버린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우파 진영의 중심축 자체를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이재명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죠. 기존의 우파 세력을 절멸시킨 후 그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좌파 진영을 새롭게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대한민국의 정치정이 전체적으로 크게 왼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애초에 지금 대한민국 정치정은 국제적 기준에서 봤을 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드려왔듯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결코 우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칭 진보, 좌파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극단적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극우적 성격을 띠기도 하죠. 경제정책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좌나 우나 상당히 왼쪽에 가 있는데 이재명의 계획대로 현재 우파 세력이 삭제되고 그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담론은 사실상 사회주의에 기반한 극좌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점은 이게 이재명의 오랜 지론이라는 겁니다. 이재명의 측근에 따르면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가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 지형을 재편하는 건 이재명이 이미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자주 해오던 이야기라고 하죠.
이게 바로 이재명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는 단순히 다가오는 선거 한두 번 이기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과 방향성 그 자체를 뜯어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재명 정부 5년이 아니라 앞으로 50년의 정치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동조했다고 주장하며 계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특검 수사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표적으로 삼을 것임을 반복적으로 언급해왔고 관련 특검법이 이미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제1야당 국민의힘에 대한 숙청 작업은 이미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게 우파를 지워버리겠다는 이재명의 계획은 차근차근 실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표현의 자유가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먼저 언론 이슈부터 짚어보죠. 이재명은 그동안 대대적인 언론 개혁을 예고해왔습니다. 언론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실제 사례를 조작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죠.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잘못된 기사를 낼 경우 회사가 망할 정도로 강한 징벌배상을 때리자는 거죠. 사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로 제가 해외 사례를 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문제적 언론의 선전선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니까요. 분명 한국의 저널리즘은 무너진 지 오래고 언론 같지도 않은 언론, 유튜브만도 못한 언론들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언론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런 이재명의 입장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이재명의 편향성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을 펼쳐온 언론들이 어디입니까? 극좌 성향의 유사 언론들과 자칭 언론인들 아닙니까? 온갖 무책임한 거짓 선동을 펼쳐온 자들, 그로 인해 한국 사회는 수많은 혼란에 빠져왔고 정치 갈등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런 좌성향 선동가들, 유사 언론과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정치적 협력 관계에 있죠. 그런데 소위 친우파 매체라 칭해지는 언론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대표적으로 TV조선을 표적으로 삼은 바 있죠. 그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는 언론인을 노골적인 공격적 태도로 찍어 누르고 그런 언론들에 대해 비난하는 걸 서슴지 않아왔습니다. 이재명의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언론에 어떤 탄압을 가할지 그게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흔히 언론은 감시견에 비유됩니다. 그리고 모든 독재자는 이 감시견을 애완견으로 만드는 것으로부터 독재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문제들을 보며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실까봐 걱정인데요. 당연히 정치인, 언론인들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는 일인데 가끔 그리 단순히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국민 검열 문제는 어떤가요? 이재명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며 본인 공약집에 이런 내용을 실어뒀습니다. 극우, 선동, 혐오, 차별 등 반헌법적, 반사회적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책임성 강화. 지금 여러분이 제 논평을 듣고 계신 이 유튜브를 비롯해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과 소통하는 카카오톡에 이르기까지 이재명은 이 모든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규제 대상은요? 극우, 선동, 혐오, 차별 등 반헌법적, 반사회적 콘텐츠랍니다. 그동안 많이 보던 표현이죠. 이재명을 비롯해 민주당 집단은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죄다 극우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지금 여기 쓰인 표현들은 그간 좌파 진영에서 상대를 악마화하기 위해 자주 남용해오던 단어죠. 진짜 반헌법적인 건 이런 애매모호한 기준과 명분으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권력을 동원해 유튜브부터 카카오톡 이르기까지 여러 플랫폼 회사들을 압박하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재명 정부와 집권 세력이 불편해하는 특정 컨텐츠와 목소리에 대해 제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해뒀습니다. 인터넷상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이런 내용들을 추가하겠다는 안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악용될지는 너무나 자명하죠. 이미 이재명 세력은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민주파출소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이걸 전시해 겁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죠. 이게 등장한 후 제 유튜브는 물론
온라인의 수많은 의견들에 이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민주파출소에 신고했다. 그러면서 겁을 줍니다. 너 처벌받을 테니까 긴장하라면서요. 민주파출소라는 건 이런 미개한 전체주의자들을 동원해 자신들을 꾸짖고 비판하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온라인판 게슈타포 같은 이런 기관이 감히 민주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게 얼마나 역겹습니까?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 선전선동을 잡겠다, 혐오와 차별을 막겠다 등등 지금 집권 세력은 이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지극히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이며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들께 모욕적인 짓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온갖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에 기생해 촛불 들어오며 정치적 이익을 챙겨왔던 자들이 이런 명분으로 국민들을 탄압하는 걸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바야흐로 이재명 시대. 저는 이런 위협에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굽히느니 부서질 것이고 타협하느니 찢기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깃발, 개시던기라 불리는 이건 자유주의자들의 상징입니다. 또아리를 튼 방울뱀이 경고를 하고 있죠. Don't tread on me. 나를 짓밟으려 들지 마라. 권력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으려 할 때 자유주의자들은 이 깃발을 내걸고 저항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국민들의 근본적인 자유가 권력자들에 의해 노골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 저는 계속해서 저항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런 위협에 저항하는 건 모든 민주시민의 의무이자 애국자의 책임입니다. 우원지였습니다.